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누군가 중국산 히토류로 만든 제품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 히토류 생산기지인 간저우 주민들과 모든 중국 인민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기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히토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정말 무기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란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에 속하는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 그리고 39번인 이트리움을 더한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합니다. 히토류는 전자기기에서부터 방위산업까지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광물입니다. 히토류는 광학 및 자성의 특성으로 인해 현대기술에서 불가결한 소재인데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컴퓨터, 광통신 섬유를 비롯한 각종 통신장비, 레이저, 텔레비전, 정수기, 기타 가전제품 등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다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특히 슈퍼컴퓨터, 미사일,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도 히토류가 들어가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 정제 시에도 히토류가 들어간다고 하니 히토류의 별명은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히토류는 영어로 Rare Earth Element이고 이름 그 자체에서 느껴지다시피 희귀한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름과 다르게 절대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희귀하길래 히토류라고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히토류는 발견 당시에 추출이 쉽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석 안에 히토류 함유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러니 추출 과정에서 버려지는 광물이 많고 다른 광물들에 비해 화학 처리를 해야 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이 전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꾸 히토류를 전략자원이라고 하면서 협박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토류는 중국에서만 생산 가능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토류는 지구 어디에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매장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잠재력을 치켜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희대의 가짜 정보로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과의 통일을 염려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가난한 북한 사람들을 이제야 좀 먹고 살만해진 남한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염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히토류입니다. 자원 빈국이어서 항상 자원에 목마르던 차에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은 북한에 매장된 히토류가 엄청나다면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꿈과 환상을 품기도 합니다. 물론 히토류 매장량을 적극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북한 매체이지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히토류 산업이 발전된다면 한반도의 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이 기피하는 산업을 우리 한반도에서 채굴 및 재련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북한의 히토류를 사용하면 그만큼 히토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도 표현하는데요. 북한에서 가져오는 것 역시 수입이며 국토의 훼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충청도에도 꽤 많은 양의 히토류 매장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채굴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식수오염은 물론 산림 훼손을 피할 수 없어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대표적인 공예산업입니다. 히토류가 중국에서만 채굴되는 이유도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은 큰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광석에서 함유된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기도 하고 광물 정제 및 추출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등 환경을 초토화시키는 산업입니다. 원석들을 채굴한 다음에 화학약품을 뿌려서 원하는 자원을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나라의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비롯해 워낙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히토류 채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개방정책 이후 중국은 히토류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히토류의 2인자는 호주인데요. 전세계의 공급량의 약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호주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워낙에 넓고 자원 부국이라 광업이 무척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호주도 히토류 재료는 말레이시아에서 하려고 합니다.
호주 광산업체는 말레이시아에 히토류 재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채굴한 광석을 4,000km나 운반해서라도 자국에서는 재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주민들은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히토류 산업은 공해 산업이고 별 볼 일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과 2010년에 있었던 중국의 히토류 협박 사건은 자원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유무역 시대의 자원이 무기화됨으로써 한 국가의 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데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과거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석유 자원을 무기로 힘쓰는 것처럼 중국도 히토류를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중국 어선 하나가 센카쿠 열도에 진입했고 일본은 중국 어선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언합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도요타 같은 제조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본은 결국 한 발 물러섭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히토류의 무서움을 인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한 번에 히토류 공급을 제한하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공황 사태에 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중국은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막대한 환경오염을 감수하면서 생산한다는 점과 전자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재료인 점을 들어 이제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량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제소하였고,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쿼터제가 자유무역 규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면서 수출량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구글, 인텔, 퀄컴 등이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단시키기로 하자 시진핑 주석은 히토류 생산 공장을 시찰하면서 무언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의 히토류를 사용하면서 중국 발전을 저해하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국의 인민들을 담보로 비슷한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류 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여 당시 노르웨이 연어 수입 금지, 필리핀과 영토 갈등 당시 바나나 수입 제한, 한국 사드 배치 때 보복 조치 등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히토류는 미국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직접 히토류를 수입하는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히토류의 80% 정도가 중국산임은 사실이나 미국 내에서 히토류 수요는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수요는 중국 히토류 생산량 중 4%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 내의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시켰으며 미국은 이들 공장으로부터 히토류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수입합니다. 결국 히토류의 무기화는 중국 내 산업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대체적인 공급처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히토류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히토류 재련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값싼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 좀 더 비싸게 만들게 되겠죠. 현재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장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채굴 중이지만 재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 화학기업 블루라인이 호주 히토류 생산업체 라이노스와 합작기업을 세우고 미국 텍사스에 히토류 정령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아닌 호주와 러시아에서 채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에 셰일가스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식으로 마치 셰일가스에 대응할 정도로 중국의 히토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토류는 필수적인 광물이지만 이름에서만 희소할 뿐 셰일가스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도 미국은 중국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으면서 실제 미국 상무부는 히토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국 생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로 인해 모두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뿐입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과 더러워서 안 하는 것을 구분해야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발상 자체는 세계화 시대에 정말 치졸한 수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졸한 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도 공급처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